안녕하십니까. 최종 발표 당시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한 개선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발표 당시 발표를 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한 발표까지 포함해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최종 발표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설계안을 소개하고 교수님의 지도사항을 반영하여 개선된 점을 소개 후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설계입니다. 사우스캘리포니아의 찰스턴 지역을 선정했고 총 155층의 442.5m의 건물로 설계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맞는 IBC 2012 ASCE7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층고는 1에서 80층은 3m, 81에서 155층은 2.7m로 설정했고 단면은 상부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하중 정보 역시 같은 코드에서 사용했습니다. 세이스믹 로드도 동일한 코드를 기반으로 입력했습니다. 윈드로드 역시 동일한 코드를 기반으로 입력했습니다. 일반 기둥의 재료입니다. 상부로 갈수록 기둥 두께가 좁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가칼럼의 재료입니다. 내부 두께와 외부 두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더와 빔의 재료입니다.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의 재료입니다. 코어월의 재료입니다. 기존의 과도하게 두꺼웠던 코어월의 두께를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최소 0.8m에서 최대 1.35m로 높아질수록 두께가 감소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케이스 비교를 통한 최종화 설계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 역시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케이스별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개선했습니다. 먼저 아웃리거와 벨트 트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기본 설계입니다. 코어월과 메가칼럼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고유주기 19.7초, 풍화중에 의한 변이는 260분의 h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코어월 두께를 수정하니 교수님의 예상과 같은 고유주기 20초, 풍화중에 의한 변이는 200분의 h에서 250분의 h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웃리거를 다 제거했을 때 풍화중에 의한 변이가 260분의 h로 250분의 h에 인접했기 때문에 아웃리거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선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아웃리거 설치 높이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여 가장 효과적인 형태를 선정했습니다. 아웃리거를 저층, 중층, 고층에 한 개씩 설치했을 때 각각의 고유 주기를 비교했습니다. 저층부터 19.2초, 18초, 17.56초로 아웃리거가 고층에 설치될수록 고유 주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아웃리거를 저층, 중층, 고층에 한 개씩 설치했을 때 각각의 풍화중에 의한 변이를 비교했습니다. 저층부터 312분의 h, 369분의 h, 400분의 h로 아웃리거가 고층에 설치될수록 풍화중에 의한 변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아웃리거가 고층부에 위치했을 때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웃리거가 0개 설치되어 있는 기본 설계를 포함하여 아웃리거가 각각 1개, 2개, 3개 설치되어 있는 케이스로 나누어 총 4개의 케이스를 비교했습니다. 4개의 케이스를 비교한 결과 아웃리거가 0개 설치된 경우 고유주기 19.7초, 1개 설치된 경우 17.56초, 2개 설치된 경우 16.07초, 3개 설치된 경우 15.53초로 아웃리거 개수가 증가할수록 고유주기가 감소했습니다. 기존의 설계안에서는 아웃리거 개수에 따른 고유주기가 감소하는 것이 미미했지만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계산한 결과 아웃리거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고유주기가 감소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아웃리거가 늘어갈수록 변화의 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웃리거를 가장 효과가 좋은 고층에서부터 점점 저층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개수가 늘수록 변화폭이 감소했습니다. 각 케이스별로 풍화중에 의한 변이 또한 비교했습니다. 아웃리거가 0개 설치된 경우 260분의 h, 1개 설치된 경우 400분의 h, 2개 설치된 경우 469분의 h, 3개 설치된 경우 489분의 h로 아웃리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풍화중에 의한 변이가 감소했습니다. 아웃리거가 0개 설치되어 있는 기본 설계를 포함하여 아웃리거가 각각 1개, 2개, 3개 설치되어 있는 케이스의 고유주기와 풍화중에 의한 변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웃리거 개수가 증가할수록 고유주기와 풍화중에 의한 변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고유주기와 풍화중에 의한 변이가 가장 목표치에 근접한 아웃리거가 3개인 경우를 채택했습니다. 앞서 채택한 아웃리거가 3개 설치된 상태는
아직 주기와 풍화중에 의한 변이일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벨트 트러스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리거가 3개 설치된 상태에서 벨트 트러스를 1개 추가 설치한 결과 풍화중에 대한 변이가 X축 방향 497분의 H, Y축 방향 499분의 H로 목표치인 500분의 H에 근접했습니다. 고유주기도 15.47초로 미세하지만 감소했습니다. 아울리거가 없는 기본 설계, 아울리거를 3개 설치한 케이스, 아울리거 3개와 벨트 트러스 1개를 설치한 케이스, 총 3가지 케이스를 비교했습니다. 기본 설계와 아울리거 3개를 설치한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고유주기와 풍화중에 의한 변이가 확연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울리거 3개가 설치된 케이스와 아울리거 3개에 벨트 트러스 1개가 추가적으로 설치된 케이스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고유주기가 아주 미세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트 트러스를 추가한 이유는 아울리거 3개만 설치된 경우 풍화중에 의한 변이가 489분의 H로 기준치인 500분의 H에 미치지 못했는데 벨트 트러스를 1개 추가한 결과 풍화중에 의한 변이가 497분의 H로 기준치인 500분의 H에 상당히 근접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치에 근접한 결과값을 위해서 벨트 트러스를 1개 추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울리거 3개와 벨트 트러스 1개가 설치된 케이스를 채택했고 고유주기는 15.47초로 고유주기 목표치인 11.22초에서 15.71초 사이를 만족했고 풍화중에 의한 변이 또한 목표치인 500분의 H에서 600분의 H에 근접했습니다. 총 155층 442.5m 건물의 최종 구조 설계 방안입니다. 기본 설계와 최종 설계의 고유주기와 풍화중에 의한 변이를 비교표로 나타냈습니다. 벨트 트러스는 108에서 109층의 2개 층에 걸쳐 설치했고 아울리거는 모두 1개 층을 사용해서 설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설계 수정을 거친 후 최종 설계 모델이 변경됨에 따라 마이다스 결과값이 변경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최종 설계 결과입니다. 풍화중에 의한 변이는 X축 방향 497분의 H, Y축 방향 499분의 H입니다. X축과 Y축 모두 목표값 500분의 H에서 600분의 H에 근접했습니다. 코드에서 찾은 고유주기 계산을 위한 약산식과 주기 상한계수를 적용하여 목표 고유주기를 계산한 결과 11.22초에서 최대 15.71초로 나왔습니다. 최종 설계안의 고유주기 값은 15.47초로 목표값인 11.22초에서 15.708초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층간 변이도 X축, Y축 모두 만족함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층간 변이 항목에 대해 그래프화하여 알로하블 값인 0.015를 넘는지 확인해본 결과 모든 층이 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질량 참여율 또한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모두 95%를 만족했습니다. 질량 참여율 표에서 질량 참여율 95%까지 모델을 표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축별 모드 쉐입을 모두 순서에 따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는 해당하는 고유주기 값입니다. 각 차수별 모드 쉐입의 형상과 고유주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적 해석값의 0.85를 곱한 값이 동적 해석값보다 크기 때문에 스케일업 팩터가 필요했습니다. 정적 해석값의 0.85를 곱한 값을 동적 해석값으로 나누었을 때 1.1이 나왔기 때문에 X축, Y축 모두 1.1의 스케일업 팩터를 사용했습니다. 스케일업 팩터 값이 3 이하이므로 목표를 만족했습니다. 댐핑 값에 따른 스케일업 팩터의 변화입니다. 댐핑 레이시오를 1%, 3%, 5%, 7% 설정하고 그에 따른 동적 해석값과 정적 해석값에 의한 스케일업 팩터를 산출했습니다. 댐핑 레이시오 값이 커짐에 따라 동적 해석값은 증가하고 스케일업 팩터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댐핑 레이시오를 1%, 3%, 5%, 7% 설정하고 그에 따른 풍화중에 의한 변이를 산출했습니다. 댐핑 레이시오가 커짐에 따라 풍화중에 의한 변이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설계안에 대한 경제성 판단입니다. 물량 산출을 진행했고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물량 비교 그래프입니다. 100에서 120층 일부 철골 건물과 유사한 물량이 155층에서 구해졌는데
이는 155층 건물에는 콘크리트 물량이 추가되어서 철골 물량이 작게 나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